여기 두 개의 신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꿈치에 쿠션이 높은 푹신한 신발, 하나는 뒤꿈치에 쿠션이 낮은 단단한 신발. 어떤 신발이 무릎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분이 쿠션이 높은 신발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정답은 쿠션이 낮은 단단한 신발입니다. 우리는 흔히 쿠션이 높고 부드러울수록 걸을 때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하버드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데니얼 리버먼 교수팀 등 미국과 독일, 케냐의 공동 연구자들은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량이 신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집단을 셋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고 걷게 하였고, 다른 집단은 쿠션이 없는 운동화를 신고 걷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집단은 맨발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집단 모두 걸을 때 지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최대 충격 지점입니다. 걸을 때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몸에 충격이 크게 발생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 내 체중만큼 뒤꿈치로 땅을 밀게 되고, 땅은 반작용으로 뒤꿈치를 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망치로 강하게 땅을 치는 것과 같이 큰 충격이 생깁니다. 이렇게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최대 충격 지점은 그래프상으로 이 높이를 나타냅니다. 실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충격 전달 속도입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최대 충격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충격 전달 속도가 느리다면 최대 충격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프 기울기는 이렇게 작아질 것입니다. 만약 충격 전달 속도가 빠르다면 반대로 그래프 기울기는 이렇게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개념은 충격량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개념이죠. 충격량은 전체 충격의 총량입니다. 최대 충격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충격이 누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충격량은 그래프상으로 이 면적을 뜻합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충격량은 많음을 나타내고, 면적이 좁을수록 충격량은 적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최대 충격 지점은 세 집단 모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쿠션이 높든 쿠션이 낮든 맨발로 걷든 모두 최대 충격 지점에 비슷하게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 전달 속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맨발이 가장 빨랐고 쿠션이 없는 신발이 그 다음이었으며, 쿠션이 있는 신발이 충격 전달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인 충격량도 달랐습니다. 그래프상의 면적을 보면 쿠션이 있는 신발이 충격량 면적이 가장 크고, 쿠션이 없는 신발이 그 다음 맨발로 걸었을 때 충격량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쿠션이 높은 신발은 최대 충격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를 지연시킬 뿐 오히려 충격량은 쿠션이 있는 신발이 더 큰 것입니다.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은 실제 충격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충격 전달 속도가 느려져서 충격 변화를 덜 감지하기 때문이죠. 주관적인 느낌은 편하지만 실제로는 충격량을 더 많이 받는 신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쿠션이 높은 신발이 단순히 충격량이 많아지는 것에만 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걸을 때 발바닥에 있는 감각신경을 통해 압력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다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관절을 움직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쿠션이 높고 부드러운 신발은 마치 장갑을 끼고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발바닥 감각신경에 적절한 압력 신호가 감지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발에 실리는 체중과 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지면 반발력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른 걷기 신경 패턴에 교란이 생깁니다. 발바닥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니 다리 근육은 불필요하게 힘을 쓰게 되고 평소보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은 에너지 소모는 물론 관절 압박의 원인이 되죠. 척추와 머리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육이 타이밍에 맞추어 힘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신발은 바로 맨발입니다. 맨발로 걸었을 때 발바닥 감각신경이 가장 정확하게 충격을 계산하고,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리의 근육과 관절을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여 스스로 충격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스팔트나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은 피하고 공원이나 산에 있는 부드러운 흙길을 이용하여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발바닥을 자극하는 지압판을 밟거나 발 운동을 통해 발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좋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무릎이 아픈 사람은 쿠션이 있는 신발보다 쿠션이 적은 단단한 신발을 신는 것이 오히려 좋다. 둘째, 쿠션이 높은 신발이 오히려 무릎에 더 많은 충격을 전달하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나쁜 걸음걸이를 만든다. 셋째, 평소 맨발 걷기를 통해 발바닥을 자극하고 적절한 발 운동으로 발의 기능을 살려라. 발의 안락함을 위해 푹신한 신발을 신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상 자세한 운동이었습니다.